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논어하기편 9장 신종추원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신종추원이라는 말은 장례와 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종추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장상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부에서는 장례문화, 2부에서는 제사문화 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한 그 장례 제사를 어떻게 치루어야 하는가 문장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예,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증자왈 신종추원 민덕 귀후의. 예, 증자가 말하기를 임종을 맞이하여 신중하게 하고 먼 조상을 정성껏 추모한다면 백성의 덕이 후하게 돌아올 것이다. 백성의 덕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증자가 왕에게 한 말임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신종에는 상례와 장례가 있어요. 상례는 상을 당하여 치르는 예이고요. 장례는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예식이에요. 이 상자는 옷 의자에다가 입구자이기 때문에 상복을 입는다라는 뜻으로 새기는 사람도 있고요. 갑골문에 의하면 이 뽕나무 상자에 입구자 3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단단한 뽕나무로 망자의 위패를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나무 밑에 가서 곡을 하는 그런 글자로 상용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요. 위의 글자는요. 떨어져 없어질 악자의 변형이고 요 아래는 없을 망 해서 잃는다,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례를 치룰 때에는요. 이걸 어떻게 치루어야 잘 치루는 것인가 다 고민을 다 해보셨겠죠. 사실 막상 상을 당하게 되면 친지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당장 이 일을 어떻게 치루어야 하는가도 아주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옛날처럼 그런 일을 겪을 때 집안에 큰 어른이 계셔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른들이 지금은 다 없어진 세상이죠. 그야말로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 알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그래서 형식만 따라서 할 뿐이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정말 잊어버리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상을 당했을 때 망자 입장에서 이 상을 치러야 하는지 남은 자의 입장에서 상을 치러야 되는지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여지기 위한 상을 치러야 되는지를 좀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망자의 요구가 중요하다고 봐요. 옛날에는요. 저희 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에도 다 식구들이 모여서 임종을 지키지 않습니까? 숨을 쉬지 않으시고 맥박이 멈추면서 그러면서 그 얼굴이 순간적으로 확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삼배의 옷을 입히시고 손톱도 깎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 기억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병풍 뒤에다 이렇게 모셔두고 며칠을 있다가 옛날에는 그 장례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가 집으로 와서 노제를 지냈어요. 길에서. 그래서 거지들도 막 옛날에는 거지가 많았잖아요. 깡통 들고 와서 마당 한 구퉁에서 먹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노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그 차를 타고 그 화장터였던 것 같아요. 거기로 갔다가 온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망자가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맥박이 멈추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감각이 서서히 끊어질 때까지는 최소한 3일에서 7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가사 상태인 거예요. 가짜로 죽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그 병풍 뒤에서 그 망자가 충분히 몸이 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줘야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바로
냉동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망자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고 하면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죽음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얼려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육체적으로는 몸이 완전히 이렇게 감각까지도 완전히 멈춘 상태까지 기다려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요, 이 망자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갑자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저쪽에 보이고 있어요. 그 세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환한 빛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공포스러운 그런 장면이 보이기도 하고, 생사가 갈리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 끝났는가, 그런 절망감, 이런 것을 완화시켜주는, 그러면서 후손들을 보면서 창배를 하면서 뭔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로도 받고, 또 불가적으로는 윤회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망자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 망자에 대한 생각은 없고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이 일을 해치워버려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에 왜 그렇게 못하는가? 변명이 있죠.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세 가지의 변화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사냉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체온이 급하강한다고 그러잖아요. 창백해지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임종을 할 때 보면은 급속하게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핏기가 싹 사라지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사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시강이라고 해서요, 시체가 단단해지는 거죠.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후강직이라고 하는데 사후에 2시간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시반이라고 해서 얼룩질반이에요. 시신이 이제 얼룩얼룩해지는 것인데, 이것은 혈액이 침강하면서 색이 이제 검붉은 색으로 이제 얼룩지는 현상을 이제 시반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순서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는데, 앞에 그 과정이 지나가면 차차 이제 부패하게 되죠. 대장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가 발생을 하고요. 안구가 돌출되거나 이제 손톱, 발톱 등이 이제 빠지게 된다고 해요. 이러면서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이제 습기가 있는 곳에는 이제 시라파 해가지고 밀랍처럼 이렇게 비누같이 이렇게 끈적끈적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변하거나, 또 건조한 곳에서는 이제 미이라처럼 말라가는 거죠. 이런 시간을 거쳐가서 결국은 이제 백골화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신의 변화 과정을 이 현대의 이 산업사회를 겪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얼마든지 땅이 있고 하니까 그 자연적으로 그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을 충분히 겪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뭐 완전 다 차단된 그런 주택 구조 안에서 시체가 부패하게 되면서 그 냄새가 난다든가, 그리고 지금 너무 편안하게 사는 세상이 돼서 이런 일을 겪기에는 정신적으로도 너무 멘탈이 약하고요. 그리고 또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할 줄도 몰라요. 때문에 무조건 이제 상을 당하면 장례식장에 기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례식장에 전화함과 동시에 그때부터는 그 망자의 입장이라든가 남은 자의 슬픔, 이런 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 장례식장의 시스템에 따라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절하세요, 절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친지를 잃은 슬픔도 없고, 망자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또 없고, 그저 이 장례식장에서 마련한 그 시스템에 그저 따라서 갈 뿐이에요. 그렇게 돌다 보면 어느덧
끝나는 것이죠. 예. 상례는 좀 망자 입장에서 생각해야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론적으로나마 그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사가 이제 첫 번째인데요. 장사는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것을 장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이 장사의 장자를 보시면요. 요 위에 풀초자가 있고요. 죽을 사자가 있죠. 그 밑에 받들 공자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놓고 그 위에 풀로 덮는데 그것을 아주 공손하게 두 손을 받들어서 하는 일이 이제 장례 장자가 되겠습니다. 이 장사 치르는 그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오래된 매장법 중에 하나가 시신을 자연적으로 이제 썩히는 방법이에요. 예, 한 1년에서 3년 동안 평평한 바위라든가 혹은 이제 뭐 평상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이제 올려놓고 이제 가매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영이나 그 풀 같은 거, 낙엽 같은 걸 덮어서 자연적으로 이제 썩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이제 묻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염을 한 다음에 시신을 넣어서 묻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또 돌아가시면 바로 얼려버리죠. 예, 얼립니다. 바로 얼려요. 그 다음에 또 어마어마한 몇천도의 그 온도로 또 태웁니다. 바로 얼려버리고 또 바로 화장해버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뭐 아주 대단하게 아주 호강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요. 이 죽을 때 이렇게 가는 걸 보면요. 정말 이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를 느낍니다. 예,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뼈만 남으면 그걸 갈아서 유골함에다가 담아서 예, 주는 거죠. 그럼 그걸 보관하거나 이제 납골당에 안치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 치르고 나면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처음에 지내는 게 초상이에요. 그러니까 초오, 첫 번째 근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사를 지낸 날, 그야말로 이 시신을 땅에 묻은 날 혹은 납골당에 안치한 날 그날 초오를 지내는 거예요. 낮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예,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 초오를 장례식장에서 그냥 냉동시켜 놓고 바로 초제를 지내요. 이 초상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빈소 손님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빈예라고 합니다. 예, 손님 빈자에다가 요 왼쪽에 있는 건 뼈 알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뼈 알자가 있어서 뜻은 뼈 알로 하고 발음은 손님 빈이죠. 그래서 손님을 맞는 빈소를 차리는 것이죠. 예, 이 빈소 차려놓고서는 부조금을 가지고 그 형제들이 서로 또 싸우는 일이 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참 딱한 일이죠. 초우를 지내고 나면요. 제우 두 번째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초상한 날 다음에 지내는 게 제우가 아니에요. 초상을 지낸 날 다음 첫 번째 유일에 지내는 것입니다. 그럼 유일이 무엇이냐? 유는요. 그 음을 말합니다. 그 10간 있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간 중에 음이 되는 유일 그러니까 을, 정, 기, 신, 개, 이 5일, 그 5일이 유일이에요. 그 날에 두 번째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장사를 지낸 날이 강일이라면은 그 다음 날이 유일이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이 제오를 지내도 돼요. 그런데 이 장사 지낸 날이 유일이라면 그 다음 날 지내지 않아요. 그 다음 날 지내야 돼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유일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사무제를 지내게 되는데요. 이 제오 다음 날은 당연하게 앞날이 음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양일이 되겠죠. 그래서 강일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초상 지낼 때요. 장사 지낸 당일 낮에 지내는데 부득이한 일로 낮에 지내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그 석양이 지기 전에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유를 알면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유는 모르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네, 답답한 일이죠. 예, 이렇게 이제
당일날 사무제를 지내고 나서 혼이 담긴 그 신주를 집으로 모시고 오면서 또 간단하게 반혼제를 지내게 됩니다. 예, 이런 형식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이런 그 디테일한 게 없이, 예, 이런 자세한 내용 없이 그냥 초상하고 사무제하고 반혼제까지 했어. 이러면 예, 한 거예요. 예, 장례식장 그 팀장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지도 않고.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현대에 살면서 이 옛것을 고집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에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알면 그 이유에 맞춰서 현대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악습으로 평가절하되는 거예요. 뭐하러 하느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몰라요. 예, 왜 음일에 제후를 지내고 꼭 사무제는 강일에 해야 되는지 이걸 누구에게 묻습니까? 예, 참 답답한 일이죠. 그렇게 이제 장사를 다 지내고 나면 이제 심효살이라는 게 있죠. 장례를 다 치르고 나면 3년간 무덤 옆에서 움막을 짓고 이제 사는 일이죠. 이렇게 심효살이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모든 생업을 다 멈추고 예, 심효살이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공자 제자 중에 그 자공이 공자님 상을 3년 하고 나서 그 동료들은 다 각각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생업으로 돌아갔는데 자공은 이 3년을 더 심효살이를 했습니다. 이 심효살이라는 것이요, 다른 종교에서 계를 지키는 것이 있지만 이 육아에서 이 부모상을 위해서 계를 지키는 것은 그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 심효살이 3년 하고 나면은요, 도사 되는 거예요. 도사. 도인의 수준이에요. 다만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몰라서 단순히 그냥 부모 효도로 끝나는 것이죠. 법을 알면서 이 심효살이를 하게 되면요, 도인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냥 3년을 심효살이 했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심효살이를 하면요, 죽음 직전이에요.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관습에 의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도 없거니와, 예, 그렇다고 무작정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장례식장에 맞춰서 장례를 치르자니 참 난감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가? 간단하게 장례의 변천사를 보시면요, 예, 매장이라는 게 있죠. 매장.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 보니 코딱지만한 땅에 혐오스럽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살림이 또 훼손되고. 더군다나 또 중요한 것은 무덤 자리를 보려면 최소한 풍수를 알아야 되는데 설사 좋은 땅이 있는들 누가 무덤 자리를 하겠습니까? 예. 이미 이 매장은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나온 것이 납골이죠. 땅도 좁고, 예. 환경도 파괴되니 화장이 제일 깨끗해. 그죠? 예, 후손들이 관리도 못하고, 예, 오히려 더 초라하게 된다. 예, 그 뭐 묘지기를 둬서 그 무덤 관리를 맡길 수도 없고, 그죠? 이래서 이제 화장이 유행을 하면서 이제 납골 땅이 생기게 됐죠. 납골 땅이 또 생기다 보니 곳곳마다 이제 뭐 납골 땅이 돈이 된다 하니까 얼마나 납골 땅을 지어댔습니까? 한때. 예. 그리고 이 유골에서 나오는 그 뭐 성분이 국토를 또 황폐화시킨다네요. 예. 그리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유골함에다가, 예,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납골 땅이 이제 점점 이제 인기가 없어지면서 또 등장한 것이 자연장입니다. 자연장이에요. 이 자연장은요, 유골 가루를 흙과 섞어서 나무 그 뿌리 있는 데다가 이제 묻거나 잔디 같은 데다 뿌리거나,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배 타면서 그 유골을 이렇게 막 울면서 뿌리고, 그죠? 산에다가도 뿌리고 멋진 음악을 깔고서 그렇게 하면 뭐 좀 거창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불가에서는요, 그 스님들 그 화장을 하고 나면은 뼈와 이제 살이 같은 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절대 이 산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강에다 뿌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땅에다가 심는 거라 그래요. 또 듣기에는 또 그것을 뭐 뼈를 조밥하고
섞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산짐승들이 먹고 다 흩어지게 해서 뭐 깨끗하다 이러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방법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성이에요. 사실 다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아는 대로 아는 것만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성이 들어가야 되죠. 그냥 해치우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뿌린다는 것은 뿌린다는 것에 싫다는 거죠. 예. 조강하게 정성스럽게 묻어야지 그냥 휙휙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례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 머리들을 쓰는가 봅니다. 네, 어쨌든 새롭게 나온 것이 유전자를 보관한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이 사람들이요. 예. 유전자를 보관을 한대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유전자 DNA를 채취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뭐 다 방법이 있겠죠. 이게 보관을 해놓고 또 이후에는 이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해서 유전자 감식이 가능한 그런 머리카락이라든가 치아, 손, 발톱, 뼈, 뭐 이런 거, 혈흔 이런 것을 보관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뭐 이제 후손들이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이제 보관을 해서 이후에 혹시 필요할 수 있는 일에 이제 대비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생전에 모습이 담겨 있는 그리고 목소리가 담겨 있는 그런 걸 녹화를 해놓고 후손들이 추모를 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을 하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방법을 하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자님 말씀대로 슬픔을 다해서 정성껏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상식 안에서 그 아는 거 안에서 하되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기본적으로 망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최소한 망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르든 그것을 잊지 말고 일을 치른다면 장례식장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서도 그 안에서 각각의 그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고맙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